자 이제 지금 첫 시간인데요. 이제 적용 지침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겠죠. 그러니까 기준서는 일종의 그냥 뭐 법적인 구속력은 없죠. 왜냐면 이제 유럽 의회에서 만든 거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좀 다가가는 게 다를 거예요. 물론 이게 그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래서 뭐 이제 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여튼 기준서입니다. 그래서 유럽 의회에 어떤 그 승인 과정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수정 그러니까 exposure draft라 그래요. 이게 공개 초안인데 이제 amendment 수정을 위한 공개 초안이 나와 있고 저번 달 25일까지 각 나라들에서 이제 그 의견서들을 다 제출을 했어요. 뭐 보니까는 뭐 이제 우리 한국회계기준원에서도 하고 뭐 이제 계리사회도 따로 하고 뭐 어떤 회사에서 그냥 따로 한 경우도 있고 자유롭게 이제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이제 내년 6월까지 그러니까 접수는 이미 끝났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IASB 보드 스텝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할 텐데 아마 중간에 그런 것들을 그 IASB 주관 하에 저번에 이제 Transition Resource Group처럼 다른 이름으로 해서 나라 대표들을 모아서 아마 논의를 할 수도 있고 그 뭐 이제 어떤 의견서를 또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또 다시 그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왜냐면 그 전에 이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내용 중에 하나가 1년을 연기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교 우리 이제 재무제표가 나가게 되면 왜 그 전 보고 기간하고 항상 숫자를 compare 그죠? comparative 그런 피겨들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게 비교 비교를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처음 할 때는 그 면제하는 게 어떠냐 이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고 1년 연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2년 연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이제 반길 수도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겠죠. 컨설팅 회사들은 뭐 당연히 반기겠죠. 더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으니까. 어쨌거나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될 건데 이런 어떤 그 기준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기준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딱 이거는 기준이다라고 해가지고 must로 comply 해야 되는 거고 그 안 하게 되면은 뭐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분식회계 이런 식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걸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원칙 기준으로 해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이제 그 기준서를 해설하는 강의를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IASB에서 어떤 부록으로서 요 적용 지침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지침은 뭐 기준서의 각 내용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종류별로 해서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적용 지침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록은 an integral part of IFRS 17 insurance contract. 그러니까 이제 그 IFRS 17의 이런 하나의 이제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부를 구성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난 기준서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적용 지침이라고 하는 것도 그 과연 이 기준에 따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guidance 어떤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공을 한다. 첫 번째는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대한 definition 2에서부터 이제 30까지 이제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 계약으로부터의 그 요소의 분리, 그죠? 어떤 우리 뭐 보험 계약의 본질적인 거는 뭐 인슈런스 리스크를 커버해주는
인슈런스 서비스 컴포넌트가 있는가 하면 뭐 non insurance service component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 investment component, financial component 뭐 이렇게 보통 investment component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service component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 그 IFRS 17이 아닌 이제 다른 데서 다루는 거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인슈런스 서비스 컴포넌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저걸 떼면은 우리가 보험계약 부채를 측정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매주 안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파이낸셜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이제 명확하게 분리를 해내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재무제표 사용자들이 이 회사를 그 평가할 때 이 회사는 보험 계약을 통해서 인슈런스 리스크를 인수하고 그 부분을 잘 매니지먼트하고 리스크 미티게이션을 통해서 하여튼 계약자들을 만족시키면서도 뭔가 비즈니스의 어떤 리설트로서 단기 순손익을 내는 단기 이익을 내는 그런 어떤 엔티티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측면을 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평가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시장에서 리소시스가 어떻게 이제 이 기업의 그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배분하게 될지 결정을 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컴포넌트들 부분을 이제 구분하는 게 있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measurement, general measurement approach에 대해서 이제 36에서 119까지 상당히 많은 절을 그 할애해 가지고 자세히 이제 어떤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익계산서에서 중요한 인슈런스 레버뉴라는 게 뭐 이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서에 나와 있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충적으로 가이던스를 줄 거고요. 이제 요 부분은 요거 이제 제가 인슈런스 서비스가 빠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여기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슈런스 레버뉴라고 하는 거는 인슈런스 리스크를 내가 커버해 주는 보험 계약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가 활동을 한 기업으로서 엔티티로서 활동을 한 그런 레버뉴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다른 non insurance 컴포넌트들의 것들이 제외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자체 내에서 또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이 들어간 부분만이 아니고 요거는 참 이제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제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앤 익스펜스도 이제 부수적으로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공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침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재무제표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하나 그 가이던스가 나와 있어요. B2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요 B2 섹션에서는 그 지침을 제공을 하는데 보험 계약의 어떤 정의에 관해서 지침을 제공해요. 그 어디? 어펜딕스 A에서 이제 그 규정된 보험 계약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음의 사항들을 이제 명시하고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겠죠. 이제 보험 계약의 어떤 기본적인 definition 규정된 uncertain future event 미래의 이벤트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인슈런스 리스크가 그 뭔가의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불확실한 미래의 어떤 이벤트 보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B35에서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지급의 경우 그 다음에는 인슈런스 리스크하고 the other risk 인슈런스 리스크와 그 이외의 리스크 이거 사이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설명을 할 거고 가이던스를 제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의한 어떤 인슈런스 리스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슈런스 리스크의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변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각 이제 그 지침을 제공할 거예요. 또 하나는 인슈런스 컨트랙트의 어떤 예제들
보험 계약 예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이제 uncertain future event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리스크라 그랬죠. 뭐 리스크 어드저스먼트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서 내가 100이라고 하는 그런 캐시플로우로 가서요. 100%의 확률로. 이건 certain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50% 확률로 110, 50%의 확률로 90. 이거는 바로 이거 자체가 uncertain한 거예요. 그죠? 내가 뭐를 선택할지 금액 자체가 지금 uncertain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자체. 그러니까 uncertainty equal risk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인슈런스 컨트랙트의 uncertainty. 인슈런스 리스크는 uncertainty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인슈런스 컨트랙트가 by definition, by itself 존재하려고 하면 그죠? uncertainty, risk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최소한도 아래에 있는 사항 중에 최소한도 하나는 불확실해야 돼요. 언제? 보험 계약을 처음에 이제 인수하는 시점,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다음에 하나는 불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슈어드 이벤트가 발생하는 확률 이거 자체가 uncertain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예제로 들은 거로 한 걸음 더 나가면 100이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그 페이오프가 있는 certain한 이벤트예요. 그냥 무조건 100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왜 0.5의 확률로 110을 받고 0.5의 확률로 90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0.5라고 제가 정해서 그렇지 0.5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estimate 해야 되는 probability인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인슈어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어떤 우리가 파이낸셜 로스가 난 거를 커버해 주는 건데 어쨌거나 그 이벤트가 발생하는 확률. 그죠? 아까 예제는 그냥 금액인데 아니 그 금액이 발생하는 확률이 0.5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불확실한 그런 인슈어드 이벤트가 발생하는 확률 이 부분이 uncertain 해야 돼요. 몰라야 돼요. 우리가 추정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언제 과연 인슈어드 이벤트가 발생할 건지라는 거예요. 그죠? 위에 거는 그냥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주어진 내가 매저하는 타임 피리어드 안에서도 언제 발생하느냐 이거 자체가 알파 17에서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타이밍. 자꾸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이 까먹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금액을 추정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되면 안 되고 언제 발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타임 밸류 오브 더 머니를 또 매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이 얼마가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인슈어드 이벤트가 어컬했을 때 인슈런스 컨트랙트는 뭐예요? 이런 인슈어드 이벤트가 어컬하는 경우에 이제 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financially adverse하게 영향이 있으면 그 부분을 컴펜세이트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얼마의 금액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는 이제 언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이니까 그죠? 이거는 하나의 이제 그 frequency, 빈도라는 의미로 실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얘는 그랬을 때 과연 그 얼마가 지급될 것인가 그죠? 그 obligation 아니에요 그죠? liable to pay 그래서 liability인데 그렇게 할 건가 하니까 이거는 신도 severity 그 frequency severity 이거는 frequency가 그러니까 그 빈도인데 언제 발생하느냐가 time value of the money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building block 2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그 보험 계약에 있어서 uncertain한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실무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다 uncertain한데 uncertainty를 quantitatively 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거고 여기 이제 기준서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표현할 때 시나리오를 제너레이트 한다 그러죠. generate the scenario 그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실무적으로는 이제 stochastic simulation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stochastic model. 근데 이제 기준서에서는 아주 우아하게 공식적인 용어로 generate the scenario. 뭐에 관한 for future cash flow. 물론 이제 빌딩 블록 1, 2, 3가 다 이제 그런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측면이고 실무적으로 이거는 frequency, severity, 얘는 frequency라고 하더라도 when, 언제 발생을 하느냐. 발생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해요? 더 일반적으로 확정시키면 when the actual payment will occur. 그죠? how many, 그 다음에 how much 이런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심도하고 관련된 거긴 하지만 severity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실무적인 모델링에 있어서 아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제너럴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내가 이제 나 생명보험에서 이렇게 그냥 딱 발생을 하면 그냥 별로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그죠? 렉도 길지가 않아. 발생하면 뭐 며칠 이내에 보험회사에 클레임 보고가 되고 특별한 뭐 사기나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없다 그러면 금액이 안 커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도 또 바로 지급하면 땡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가 뭐냐 하면은 이런 제너럴한 케이스에서의 스페셜 케이스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그 IFRS 17을 컴플라이 하기 위해서 그런 메저를 하기 위해서 내지는 어떤 금액들을 레코그나이즈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저라면 어떻게 접근하느냐?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제너럴한 차원에서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특별한 어떤 케이스들을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페셜한 케이스로 내가 거기에 딱 함몰돼 가지고 만들면 뭔가 변동이 생겨서 어떤 모델이나 모델의 어떤 디멘전에서 차이가 나면 그거를 제너럴라이즈 시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해요. 새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린 거는 기준서는 하나다. 생명보험 회사가 됐건 엔티티라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보험 회사가 됐건 손해보험 회사가 됐건 건강보험 회사가 됐건 외국은 따로 있으니까 여행보험 회사가 됐건 어느 단종 보험 회사가 됐건 재보험 회사건 제재보험 회사건 회사들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issued policy에 대해서 그다음에 reinsurance contract it holds 그죠? 보통 held라고 얘기하는 그 보유 재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이제 별도의 그 조항으로 해서 약간 다르게 기준서에서 설명을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모든 보험회사에 다 적용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는 그 상호회사가 없는데 뮤추얼 컴퍼니에도 적용되고 그다음에 스톡홀딩 그죠? 컴퍼니에도 적용되고 공제에도 적용되는 거고 그냥 뭐냐 인슈런스 컨트랙트 여기서 얘기하는 언서튼티를 포함한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뭐 비즈니스 영역이건 아니면은 이제 같이 있는 조합원들의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건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발행하는 측면에서는 다 해야 된다 이거죠. 물론 이제 다른 게 이거의 주목적은 이제 리스티드 컴퍼니 상장회사긴 하지만 뮤추얼 컴퍼니 같은 경우도 계약자들이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제대로 봐야 내가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 공제 같은 경우도 나의 이해관계를 돕기 위해서인데 이거 어떻게 이게 운영되는지 되다가 갑자기 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지급되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엔티티로서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보조적으로 이제 그 이해 당사자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users of financial statement의 그런 이제 종류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용어를 엔티티라고 쓴 거고 기준서는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나는 생보에 있으니까 생보 것만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준서의 내용에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좀 뭔가 좀 더 찾아보고 연구하고 안 되면 뭐 제가 하는 교육을 좀 들으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컨버지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소셜 액츄리는 사실 라이프나 뭐 이제 라이프 쪽의 그룹 인슈런스나 아니면 헬스 인슈런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안에서 감당을 하는데 안에 제너럴 인슈런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손해보험 이거를 이제 제너럴 인슈런스라고 표현해요. 그런 이제
제너럴 인슈런스 트랙이 따로 생겼고 펠로우십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소시에이트십 하는데도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뭐 이렇게 FAP인가 뭐 보는데 그 안에 한 문제가 완전히 손해보면 모르면 못 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이제 SOA하고 Casualty Actuarial Society하고 약간 컨플릭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그것만 도입한다 그래서 뭐 손해보험 쪽 와서 일할 수 있는지 아니야 이러고 이제 그 캐스 쪽에서는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기준서를 제대로 이해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손해보험적인 어떤 그 개념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애쓰셔야 되고 그런 어떤 정말로 제너럴 메저먼트 어프로치라고 하는 측면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모델링 하는데 필요한 어떤 리퀘어먼트들 요건들에 있어서는 아주 일반적인 제너럴한 케이스로 해서 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스페셜 케이스로 해가지고 모델을 그 단순하는 거죠. 스페셜 케이스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고 필요 이상의 부차적인 비용들이 많이 안 들어간다. 여러분들의 어떤 널리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 생보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죠. 얼마나 갈까? 뭐 페이스 어마운트가 정해져 있는데 뭐 얼마나 갈지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분할납도 아니에요. 그죠? partial payment도 아니에요. 뭐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뭐 금액 자체가 뭐 딱 정해져 있지 않는 어떤 uncertainty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여간에 이 금액 자체의 세베리티가 정해져 있는 어떤 스페셜 케이스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건강보험에서도 보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 타이밍 이거 하나도 이제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재보험회사에서는 워낙 이제 이벤트가 크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 캐타스트로픽 로스가 발생했는지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한 재보험 회사 그 시뮬레이션 툴을 봤는데 그것까지 자기네들은 그 결정한다고 아주 모델이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 근데 생각하기에 그건 재보험에서 필요한 거지. 저기 PNC 회사에서는 뭐 시간까지는 필요 없는 거지. 시간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정해져 있는 최소 단위, 뭐 월 단위, 뭐 나중에는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있을 텐데 뭐 타이밍을 그렇게까지는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죠. 나중에 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시스템들이 발달하고 AI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또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부 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그 인슈어드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그 발견이에요. Discovery of a loss예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 기간 동안에 로스에 대한 하나의 발견이에요. Discovery.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일부 계약에 대해서는 인슈어드 이벤트 자체가 바로 로스의 발견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인슈어드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로스를 야기하는 뭔가의 occurrence죠. 그죠? 근데 이거는 발견이에요. 어떤 계약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뭐뭐 하더라도 even if that loss 그 손해가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파생돼요. 근데 그 이벤트는 뭐냐? 계약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죠? 계약을 내가 받기 전에 발생한 이벤트로부터 파생하는 손실액이에요.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로스의 발견이 인슈어드 이벤트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 계약은 근데 또 다른 계약에 있어서는 인슈어드 이벤트는 이벤트인데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발생하는 거예요. 보험계약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거예요. even if 어떤 경우라도 그 resulting loss, 그죠? insured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resulting loss가 지급해야 되는 손해액 자체가 contract term 이후에, 그죠? 컨트랙트 계약 기간이 지난 이후에 금액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페이스 어마운트가 정해진 생보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잘 보세요. 손해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계약이 처음에 인셉션이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이기 전에 발생한 이벤트로부터 파생되는 손해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있다라고 로스, 손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는 게 인슈럴드 이벤트 경우다. 이거를 이제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claims made policy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제가 이제 아는 친구가 뭐 친척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하여튼 의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흑인 환자가 왔는데 뭐 주사를 놔가지고 이게 이제 큰 어떤 부작용이 나가지고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환자는 나는 뭐 그것까지 내가 뭐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냐, 뭐 나는 질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소송을 했겠죠. 그것도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 실제 어떤 뭐 내가 쓴 비용 이거라기보다는 상당히 pain and suffering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금액 많아요. 그죠? 뭐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먹었을 때 뭐 이게 상하고 뭐 벌레가 나왔는데 뭐 수백억의 소송이 걸렸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거는 그거 자체를 의해서 병원 가서 뭐 치료받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심리적으로 생기는 pain and suffering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음식에 대한 뭐 두려움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해줘요. 그죠? 참 웃기는 선진국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anyway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됐는데 거의 뭐 재산을 다 이제 날렸죠. 왜냐하면 보험 계약에서 해주는 거 하고도 그 다음에 이제 넘었는데 anyway 그런 부분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죠? 의사를 하다가 혹시 실수했는데 그게 나중에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 claims made policy를 사고 그다음 은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을 하는 기간 동안에 뭔가 하여튼 잘못해가지고 뭐 환자가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가 뭐냐? 실제 커버해주는 사고 자체는 그 이전에 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은퇴하면서 claims made policy를 샀다라고 하면 이 인셉션 이전에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손해액을 배상해 줘야 되는 게 생긴다라고 하는 게 claims made policy를 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laims made policy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professional liability라고 하는 뭐 전문가 배상 책임 이런 데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다른 쪽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보험 계약의 트리거 포인트가 사고의 이벤트의 occurrence가 아니고 리포팅이에요. 그래서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리포팅을 하게 되면 그게 트리거가 되는 계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거는 보험 계약이 일단은 그죠? 여기 얘기하는 게 일단 발생을 해야 돼요. 그죠? 보험 계약 기간 이내에 발생을 해야 돼요. 발생했는데 뭐 우리 자동차 일반 보험 1년짜리잖아요. 그죠? 근데 발생했는데 그 금액 resulting loss 그죠? 그 인슈어드 이벤트가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loss는 보험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밝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통 우리 실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ultimate loss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외국은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많기 때문에 기준서 제가 설명할 때 10년 넘어가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시를 claims development를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뭐 7, 8년이 걸린다. 보험 계약은 이미 뭐 그죠? 이미 발생했으니까 남아있는 기간이 뭐 한 7, 8개월 뭐 1년도 안 남아있는데 그거는 계약이 일단 끝나잖아요. 그죠? 컨트랙트 바운더리는 거기까지예요. 그죠? 거기까지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한참 가잖아요. 그죠? 금액을 아직 확정을 못 해요. 단지 뭐 할 수 있어요? 에스티메이션만 가능한 거예요. 에스티메이트로.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건 에스티메이션이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각 클레임별로 그 클레임 어드저스터들이 손해사정사들이 추정하는 금액을 케이스 아웃스탠딩 개별 추산액에서 본계약 부채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얘기 안 하는데 하여튼 그 기간 내에 발생해서 우리가 liable to pay예요. pay해야 되는데 보고가 나중에 돼. 보고 기간 딱 끝났어요. 재무제표 끝났는데 나중에 사고가 보고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경험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총량 추산 그래서 bulk reserve는 액츄얼리들을 추정해라 가지고 금액을 넣어요. 그래서 개별 추산 우리말로 하면 총액 추산이고 케이스 아웃스탠딩 어마운트 그다음에 IBNR 어마운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도 부채로 인정을 해줬는데 여기선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너럴한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준서는 이제 다 그 모든 어떤 그 보험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손해보험 회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Claims Made Policy 트리거 포인트가 Insured Event Occurrence가 아니라 Reporting이다. 얘는 Occurrence긴 한데 다른 특징은 Occurrence 하고 나서 보험 계약은 끝났는데 인슈런스 서비스 그 서비스를 프로바이드하는 기간은 끝났는데 금액이 아직 안 끝났어. 이런 부분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모델링을 할 때 저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반영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보험 계약들은 커버 이벤트예요. 이벤트를 커버해 줘요. 그죠? 인슈런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런데 아니 이미 발생을 했는데 그 파이낸셜 이펙트 이거는 아직 uncertain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뭐 그 계약이 끝난 다음 이제 계약 자체는 끝나도 그 금액 자체는 아직 발견이 안 돼서 클레임 디벨롭먼트를 통해서 추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미 발생을 했는데 파이낸셜 이펙트 그건 아직 uncertain이에요. 발생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이그샘플이 뭐냐? 그건 인슈런스 컨트랙트인데 그 커버리지를 뭐에 대해서 적용을 하냐? 그 어떤 이미 발생한 이벤트의 adverse development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전을 내가 예측을 했는데 나한테 불리한 차원으로 adverse하게 develop이 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그런 보험 계약이 예제가 된다. 이거죠. 이런 계약들에 있어서는 insured event는 그죠? 뭐냐? 그거는 바로 결정하는 거예요. 뭐를? 그런 클레임에 대한 ultimate cost. 그죠? 최종적인 우리 뭐 궁극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종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종적인 손해 cost. 뭐 거기에 대해서 발생을 하면은 그 손해에 대해서 내가 커버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비용도 발생하는 거가 되는데 그런 ultimate cost를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슈얼드 이벤트 자체는 인슈얼드 이벤트가 그런 금액에 대한 어떤 결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 우리 뭐 보통 얘기할 때 그 이런 계약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게 지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내가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쭉 디벨롭이 되고 있는데 뭐 파이낸스 인슈런스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뭐 그 한번 이런 식으로 좀 시도하는 재보험 쪽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참 인슈런스 컨트랙트가 많죠. 그 다음에 일부 보험 계약은 필요로 한다. require. 다음 사항들을 요건으로 한다. 내지는 permit. 허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페이먼트를 요건으로 하거나 아니면 허용을 해요. 뭐로? 현물로. 그죠? 현물로 지급해야 되거나 아니면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돼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엔티티는 그 재화나 서비스를 계약자한테 제공하는 경우에요. 뭐 이 기업의
어떤 obligation, 그 컨트랙트 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요 인슈어드 이벤트가 터지는 경우에 계약자한테 보상을 하기 위한 그런 기업의 어떤 그 의무 사항을 그런 달성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제는 뭐냐? 엔티티가 만약에 그 계약자가 뭔가 그 도난을 당했어요. 그죠? stolen article. 이 stolen article, 뭐 도난당한 그런 물품을 다시 대체해 주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험계약자한테 reimbursing은 뭐냐면은 reimburse 해준다는 거는 일단 그거를 사세요. 그죠? 잃어버린 거하고 동일한 가격을 사줘가지고 이렇게 그 나중에 돈으로 일반적인 경우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자동차가 도난당했어요. 아니면 집이 뭐 집에서 누가 뭘 훔쳐갔어요. 내지는 집이 화재에 의해서 소실돼 가지고 뭐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스톨런 아이클이라고 할 수 있나? 아, 여기 스토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거는 이제 훔치는 경우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런 때는 먼저 사세요. 그럼 내가 페이 해줄게요. 이게 reimburse 한다 그래요. 먼저 pay first and I'm gonna compensate it. 그게 reimburse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직접 대체해줘요. 이런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 손해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 일단 당신이 지급하고 나서 내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이 도난 당한 이 그 물품을 그 대체해 줘요. 이런 경우는 서비스도 제공하는 거가 되니까. 그죠? 그다음에 또 다른 example은 뭐냐? 엔티티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병원, 그죠? hospital, 그다음에 medical staff 아니면은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필요한 이런 경우는 뭐 리임버스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인뎀니파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리임버스하고 인뎀니파이 약간 다른데, 하여튼 그거는 뭐 단어적인 차이인 거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payments in kind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되는 게 이런 계약들은 보험 계약이다. 뭐뭐 하더라도, 그죠? 클레임. 그러니까 물품으로 클레임이 최종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보험 계약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정된 그 비용을 받는 서비스 계약. 그죠? 그 fixed fee service contract that meet the conditions specified in paragraph 8. 그러니까 이제 기준서의 A 안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고정된 그런 비용의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계약 그런 경우도 인슈런스 컨트랙트다. 그러나 그 패러그래프 8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은 선택할 수 있어요. 뭐를 이것들을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로 생긴 것들을 해결을 해요. 뭐를 적용해요? IFRS 17이나 아니면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이거와 내지는 IFRS 17, 그 뭐를 적용할지, 17을 적용할지, IFRS 15을 적용을 할지, 그거를 적용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take care해요, 그죠? 그렇게 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그거 뭐 공시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대한 정의는 다음 사항들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one party, 그러니까 계약은 항상 two party가 있는 거예요, 그죠? one party가 예를 들어서 entity가, 그죠? entity는 그 아주 유의한 인슈런스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로부터? another party,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험 회사인 entity가 있고 계약자는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nother party, 다른 어떤 파티들로부터 어떤 significant한 유의한 보험 위험을 인수하는 거예요. accept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
그 계약이 우리가 막 찾아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파는 거지만 원래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험 계약자가 뭐 인슈어드까지 있겠죠. 하여튼 다른 경우는 어플라이를 하면 우리가 억셉트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FRS 17은 정의를 해요. 인슈런스 리스크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리스크라고 정의를 해요. 뭐 이런 게 아니고 파이낸셜 리스크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인슈런스 리스크를 리스크라고 정의하는 건 뭐냐? transferred from holder of a contract to the issuer.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holder of a contract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험 계약자가 될 거거든요. 보험 계약자로부터 issuer. 그죠? 보험회사 entity. 요 entity로 계약이 그러니까 이제 계약 여기로부터 이전되는 그런 리스크를 인슈런스 리스크라고 디파인한다. 여기 뭐 인슈런스 리스크라고 해놓고 리스크 이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따로 설명을 한 건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리스크 트랜스퍼 그죠? 그러니까 계약을 발행한 사람으로부터 그죠? 아니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발행자에게로 이전된 리스크 이걸 인슈런스 리스크라고 한다. 파이낸셜 리스크는 이거라기보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그냥 아주 형식적인 어떤 데피니션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뭐 보통 배울 때 페릴 이렇게 뭐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되게 financially 그러니까 financially adversely affect를 해야 돼요. 이제 그 policy holder한테 인슈어드한테 폴리시 홀더, 인슈어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차원인데 이건 되게 이제 형식적인 의미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슈런스 리스크라는 게 뭐냐?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폴리시 홀더로부터 그거를 발행하는 엔티티 보험회사로 이전된 리스크를 인슈런스 리스크라고 한다. 계약은 that exposes the issuer, 그죠? 보험 계약을 발행한 사람을 expose 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뭐로? financial risk로. 그죠? without significant insurance risk. 그러니까 유의한 인슈런스 리스크 없이 financial risk에 이 발행자를 노출시키는 계약은 인슈런스 컨트랙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significant. 그러면 insignificant insurance risk. 우리가 유니버설, 베리어블 유니버설 그거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인슈런스 리스크가 과연 significant 하냐? 뭐 사망하면 뭐 10만 원 줄게요. 이러면 insignificant일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퀀터테이티브하게 그죠? 얘기가 안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액은 뭐 자기가 얼마를 정해서 넣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뭐 그 회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투자하고 연동된다. 주로 이제 뭐 꼭 스탁만이 아니고 뭐 그죠? 뭐 그 회사에 투자 활동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 딱 이제 묶여서 그렇게 이제 수익을 받는 부분이 더 커요, 그죠? 그리고 그 사망 거기에 따른 사망보험금이나 뭐 인슈런스 리스크 관련된 건 조금이야. 유의성을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퀀터테이티브한 데피니션이 없는데 significant 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당한 금액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그런 걸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 파이낸셜 리스크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인슈런스 컨트랙트가 아니다라고 해요. 저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컴포넌트, 파이낸셜 컴포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슈런스와 이제 디아더 리스크의 차이. 그러니까 파이낸셜 리스크는 어펜딕스 A에서의 데피니션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 financial and non-financial variables. 그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financial하고 non-financial 변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non-financial variable 그 variable의 예제는 어떤 그 컨트랙트의 파티에 특정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non-financial risk는. 그러니까 이제 non-financial variable
그 컨트랙트에 어느 한쪽 파티에 그 특정화되어 있지 않은 non-financial 변수의 예제는 포함하고 있어. 뭐를? on index of earthquake losses.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의 그런 지진, 피해에 대한 지수를 포함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도시에서의 온도, 이거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에 있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특정화되어 있지 않은 non-financial variable, 그죠? 비금융 변수의 예제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어서의 지진의 피해 지수, 지진 지수 내지는 어떤 특정한 도시에서의 온도 지수, 이것들을 포함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파이낸셜 리스크는 제외해요. 뭐를? 리스크예요. 리스크. 그러니까 그 from non-financial risk로부터의 리스크를 제외해요. 파이낸셜 리스크는 두 개를 지금 구분하기 위한 거죠. 이제 컴포넌트, 세퍼레이팅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좀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non-financial variables는 뭐냐? 그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에 관련된 거예요. 무슨 파티에, 계약에서의 어떤 파티에 딱 규정돼 있는 그 사람한테로, 이 파티한테로 향하고 있는 non-financial variable, 이거를 제외하는 거예요. financial risk는. 그죠? 위에서 얘기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거, 불이. 그죠? 불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뭐냐? 그런 해당되는, 여기서는 뭐 이제 보험 계약자겠죠. 보험 계약자의 자산을 심하게 손상시키거나 전체적으로 완전 그냥 파괴시키는 그런 불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리스크처럼 이렇게 계약의 한 당사자한테 딱 특정화되어 있는 non-financial variable은 financial risk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Furthermore, 더욱 더 나아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risk of changes in the fair value of non-financial asset, 그죠? non-financial asset의 공정가치에서의 어떤 변동 위험, 그죠? 공정가치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또 financial risk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non-financial asset의 어떤 공정가치의 변동 위험은 financial risk가 아니다. if 다음에 뭐뭐 한다면 이 fair value가 반영을 해요. 변동을 시장에서의 시장 가격에서의 변동을 반영을 한다면 for such asset, 그죠? 이러한 에셋에 대해서 이 에셋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떤 가치에서의 변동을 이 공정가치가 반영을 한다면 이런 non-financial asset의 공정가치에서의 변동 위험은 financial risk가 아니다. 즉, a financial variable, 그죠? 이런 에셋의 그러니까 마켓 프라이스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financial variable,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켓 요거고, 그 다음에 and the condition for specific non-financial asset. 그러니까 계약의 파티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non-financial asset, 특정한 non-financial asset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non-financial asset의 조건. 그리고 여기 위에서 얘기한 asset, non-financial asset의 시장 가격의 변동. 그러니까 이제 reflect 하는 게 두 가지죠. Changes in the market values for such asset and the condition of a specific non-financial asset held by a party to a contract. 그죠? 그러니까 여기 held by 요 컨트랙트는 두 문장에 다 and A and B에 다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non-financial asset의 공정가치 변동 위험은 financial risk가 아니다. 비금융 자산에 대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즉 요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요거는 non-financial variable, 그죠? 비금융 변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 보험 계약에 대해서 기준서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if a guarantee of the residual value of a specific car, 자동차 특정 카에 대한 잔존 가치의 개런티, 뭐 이게 잔존 가치가 막 뚝뚝 떨어지는데 최소한 얼마까지는 내가 보장을 하겠다라는 그 보장이, 그죠? 근데 그 보장이 뭐냐? 그 계약자가 has an insurable interest예요, 그죠? insurable interest, 보험 이익이 보험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정한 차의 잔존 가치에 대한 보장이 바로 노출시켜요. 뭐를? guarantor, 그죠? 이렇게 내 개런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주체, guarantor를 노출시켜요. 뭐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어떤 이 카의 실제 그 피지컬한 컨디션, 그죠? 왜냐하면 피지컬한 컨디션에 의해서 이 차에 대한 residual value, 잔존 가치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차의 피지컬한 컨디션에 있어서의 변동 위험, 이거에 이 개런티를 해주는 사람을 expose 시킨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이 리스크는 어떻게 돼요? has an insurable interest.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예? 그 계약자가 insurable interest가 있는 그런 특정한 차의 잔존 가치에 미니멈 보장을 해주는 그런 계약이 이 보장해주는 사람을 그런 위험에, 이 차의 컨디션, 이거에 변동 위험에 노출을 시켜요. 그랬을 때 that the risk, 이건 리스크는 인슈런스 리스크고 파이낸셜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문장에서 보시면은 쭉 이제 파이낸셜 리스크 나오고 뭐 나오고 하는데 문장 구조가 이제 if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고, 그죠? For example, that risk는 뭐 앞에 문장 뭐 어쩌고저쩌고 대시 아니고 요 앞에서 if라고 얘기한 요거의 that risk는 그 위험은 insurable risk지 financial risk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insurance risk와 financial risk, other risk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해서 지금 적용 지침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기준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세히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없이 설명드렸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계속 나와요. 일부 보험 계약은 그 보험 계약을 이슈한 발행자를 위험에 노출시켜요. 뭐로? 파이낸셜 리스크에 노출시켜요. 뭐에? 아주 유의한 인슈런스 리스크와 더불어 파이낸셜 리스크에 노출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그 라이프 인슈런스 컨트랙트, 많은 그 생명보험 계약들은 보험 계약자한테 이 수익의 미니멈, 최저 이율, 최저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요. 그거는 뭐냐? 파이낸셜 리스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이게 문장 자체가 for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보험 계약들은 보험 계약자들한테 어떤 최소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파이낸셜 리스크를 창출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또 사망보험금을 약속을 해요. 그 사망보험금이 아주 유의하게 significantly exceed the policyholder's account balance, 그죠? 전체적인 어떤 이 보험 계약의 어카운트 밸런스를 아주 심하게 넘는 그런 그 사망보험금을 보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는 creating financial risk인데 뒤에 이거는 creating insurance risk를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 mortality risk, 그죠? 사망 관련된 그런 위험의 형태로 인슈런스 리스크를 만들어요.
요런 such contracts are insurance contract. 이거는 insurance contract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without significant. 그죠? 얘기한 게 도대체 어떤 수준이냐. 여기서는 좀 그래도 자세히 얘기하죠. 그죠? At the same time 사망 급보금, 사망 보험금을 약속을 하는데 that may significantly exceed account balance. 그죠? 이런 내가 미니멈 그 수익률을 보장을 하는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하는데 그 미니멈 수익률을 보장을 하는 어카운트 밸런스보다도 훨씬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제공을 하는 거를 약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인슈런스 컨트랙트로 본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익시드를 안 하고 아주 작다 그러면 사실은 보험 계약 아닌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지금 베리어블 유니버설을 팔고 있는데 어카운트 밸런스보다도 사망보험이 너무 작어. 이걸 초과하지도 않아. 막 직해서 가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건 인슈런스 컨트랙트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거는 뭐예요 그냥 IFRS 17이 아니고 IFRS 15이나 뭐 다른 걸로 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가 된다 이거죠. 과연 significant가 뭐냐? 여기서는 지금 account balance, 그죠? policyholder의 account balance라고 하는 거는 사실 미니멈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life insurance contract예요, 그죠? 근데 그 account balance를 뛰어넘는 것도 살짝 넘는 게 아니고 significantly 상당히 그거를 초과하는 어떤 사망보험금을 약속한다 동시에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인슈런스 컨트랙트다. 아니면 인슈런스 컨트랙트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어떤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사례, 그죠? 상당히 좀 퀀터테이티블리하게 안 돼 있는 거죠. significant와 insignificant의 과연 퀀터테이티브한 데피니션이 뭐냐 이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10에 가서는 일부 계약 하에서는 insured event는 insured event라고 하는 건 triggers 그죠? insurance 이벤트가 터져서 보호가 되면 뭐를 이게 야기하냐 트리거 이 권총 방아쇠 아니에요 그죠? 뭐를 하냐 payment of an amount예요 그죠? 그 insured person이나 그 보험 계약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에요. 그럼 뭐냐? 또 일부 계약에 대해서는 페이먼트 어떤 금액에 대한 지급을 그걸 트리거 시키는데 뭐냐 이게 프라이스 인덱스 어떤 가격 지수하고 링크가 돼서 그 어떤 금액을 내가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계약은 보험 계약이에요. 근데 provided that 다음 조건이 있어요. 그 페이먼트가 컨틴전트하다. 그죠? 그러니까 컨틴전트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조건이 너무 확실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저것이 뭔가에 의해서 probabilistic하게 그죠? 상당히 그 확률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보통 뭐 우발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프라이스 인덱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린 뭐 어떤 그 파이낸셜 데리버티브 중에 뭐 그 만약에 이제 옵션 얘기를 한다. 뭐 콜 옵션, 풋 옵션 얘기하면 그거를 이해한다 그러면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돈을 지급하는 게 그 뭐의 확률에 의존돼 있어요. 뭐에 인슈어드 이벤트에 관련돼 있는 컨틴전트한 이 페이먼트 자체가 시그니피컨트 하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런 계약은 인슈런스 컨트랙트라고 할 수 있다. 그죠? 프라이스 인덱스에 연결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뭐 선진국에는 이제 많이 있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참 된 얘기지만 뭐 보통 보면은 유닛 링크드 프로덕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형태가 많아가지고 기준서에 이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용이. 예를 들어가지고 Life Contingent Annuity예요. Life Contingent Annuity예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고 하여튼 확률론적으로 쭉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뭐에 링크돼 있느냐? Cost of Living Index, 그죠? 내가 이제 생활비 지수가 있는데 그게 뭐 하여튼 인플레이션이 있겠죠.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리테일 프라이스 인덱스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거하고 링크되어 있는 라이프 컨틴전트 어뉴어티 그죠? 라이프 컨틴전트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링크는 요렇게 링크되어 있는 거고 라이프 컨틴전트 한 거는 보통은 그냥 어떤 그냥 라이프 어뉴어티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 돈이 지급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여튼 여기서 컨틴전트 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위에서 얘기한 컨틴전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link to a cost of living index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인슈런스 리스크를 이전시킨다. 왜냐하면 페이먼트 자체가 트리거 되는 게 뭐에서 트리거 되느냐? By an uncertain future event. 미래의 불확실한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트리거가 돼서 지급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애뉴어티를 받는 이 사람이 생존을 해야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가는 금액 자체도 Cost of Living Index에 연결돼 가지고 금액이 점증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아까 이제 Mortality Risk가 나왔는데 이거는 Longevity.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 그죠? 서바이벌 얼마만큼 하느냐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슈런스 리스크가 되고 이거는 인슈런스 컨트랙트가 되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 인덱스하고의 링크. 이거 자체는 또 하나의 데리버티브, 금융 파생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인슈런스 리스크를 동시에 이전을 해요. 왜냐하면 그 얼마만큼의 금액을 몇 번 내가 지급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인덱스를 내가 근데 요 몇 번의 지급이 몇 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인덱스가 어플라이 되는 거예요. 인덱스가 어플라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지급하느냐 하면은 인덱스가 코스트 오브 리빙 인덱스가 그 앞에 이제 깔려 있으니까 지급을 몇 번 하느냐도 이 사람이 서바이벌 언제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how many times가 결정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에 따라서 내가 그 링크트 코스트 오브 리빙 그 인덱스하고 연결시키는 이 적용 자체가 그거만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죠? Number of payment to which the index applies to number of contract. 그러니까 to which 되겠죠. 그렇게 적용하는 그 지급의 어떤 숫자 자체가 그 어떤 annuitant 연금을 받는 수혜자, 연금 받는 사람의 그 생존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슈런스 리스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결과하는 인슈런스 리스크의 어떤 이전이 유의하다면 그러면 요 derivative 요게 이제 프라이스 인덱스가 하나의 금융 파생적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derivative는 만족을 시켜요. 뭘? definition of an insurance contract. 그러니까 보험 계약의 기본적인 정의에 부합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프라이스 인덱스 한다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경우에 이 그 호스트 컨트랙트에서 이거는 분리돼서는 안 되고 같이 묶어서 인슈런스 컨트랙트로 같이 측정을 한다. 분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인슈런스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리스크인데 엔티티가 억셉트한다. 앞에 나왔죠. 보험 계약자로부터 위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 엔티티는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을 해야 된다. 계약자로부터 뭐를? 리스크를. 근데 그 리스크는 뭐냐? policy 홀더가 이미 노출되어 있는 그런 리스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새로운 리스크가 있어요. 그 엔티티나 아니면 policy 홀더 쪽에서 이 계약에 의해서 파생되는 계약에 의해서 창출되는 새로운 리스크, 이것은 인슈러블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망, 생존, 누구나 우리는 사망의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일반 사망 그러면 질병에 의한 거건 뭐에 의한 거건 재해 사망, 이렇게 재해 사망 그러면 재해 사망에 다
노출돼 있죠. 이런 이미 노출돼 있는 건데 어떤 그 뉴 리스크가 계약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거는 인슈런스 리스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엔티티나 폴리시 홀더한테. 이제 TRG, Transition Resources 그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얘가 이제 두 개 나와요. 여기 이제 Life Annuity 얘기가 나왔는데 계약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계약은 한 10년짜리야. 그런데 이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은 그냥 데스 베네핏을 딱 얼마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라이프 어뉴어티로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은 10년짜리인데 극단적인 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TRG에서 하우스가 거의 almost total loss예요. 아주 그냥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됐어.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시 예전처럼 다 쥐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외국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상가 큰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불이 나가지고 다 다시 쥐어야 돼.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을 못함으로써 얻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커버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험 계약이 완료가 되더라도 그 이후까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죠. 그죠? 이런 거를 이제 consequent to a claim, 그러니까 claims consequent to a claim이래요. 클레임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클레임이다. 그러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보험사고가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한테 라이프 어니어티로 준다라고 하니까 새로운 위험이 부가적으로 이 클레임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 이렇게 얘기되고 뭐 아주 전형적으로 토탈로스 집이나 건물이 타가지고 다시 짓는데 이 기간이 연장되는 거를 바로 claim, consequent to a claim. 그래서 이거는 그냥 coverage period가 extend 되는 거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이거랑.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기 이거랬네. 여기 보면은 new risk created by the contract or the entity or policyholder is not insurance risk다. 이거하고 연관해 가지고 볼 수 있을까는 다르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이미 exposed 돼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요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TRG에서의 답은 insurance risk고 claims consequent to a claim 이렇게 이제 define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여기 인슈런스 리스크하고 the other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첫 시간 한 50분 단위로 끊어야 되니까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